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몇 달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 매각 협상, 마침내 초거대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왕가의 자본으로 매각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재 카타르의 공신력 높은 매체 그리고 영국의 유력한 언론들도 이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카타르 쪽으로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가 중요한 이후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움직임 때문이죠.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한 바이아웃 금액 투자뿐 아니라 해리 케인 혹은 킬리안 음바페까지 거론되고 있는 최전방 공격진 강화, 여기에 이강인 선수 이적설까지 맨유가 올 여름 이적 시장 본격적인 행보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선수들의 이적설 상황은 어떤지 영국과 유럽 현지 최신 보도 내용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수 대상자 결국에는 카타르 자본 셰이크 자심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카타르 매체인 알 와탄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3일 새벽에 이제 알렸는데요. 이 알 와탄은 셰이크 자심의 아버지가 소유한 언론사로 또 카타르 지역에서 3대 언론사로 꼽힐 정도로 유력한 매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가 아니다, 아랍어로 써 있는데 이제 트위터의 구글 제공 번역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셰이크 자심 빈 하마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에 성공했고 곧 거래를 공식 발표할 것이다 라고 알렸고요. 또 같은 내용을 이 알 와탄의 편집장도 본인의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소개할 정도로 이미 유력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캐나다의 카타르 주재 비즈니스 협회 회장도 셰이크 자심이 맨유 인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특히 이제 카타르의 유력 관계자들 사이에는 공식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이 카타르 지역 언론에서는, 카타르 쪽에서는 계속해서 셰이크 자심이 유력하다, 결국에는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한때는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지분을 원한다면 무산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유력 쪽으로 기울었고 이제는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국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영국 언론에서도 유사한 보도들이 이미 직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영국 정론지인 더 타임스, 이적 시장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밀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구단 매각이라든지 재정, 경제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잖아요.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에 최종 인수 협상자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6월 11일에 보도했어. 이 얘기는 이제 금주간에 이 최종 협상자와 마무리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데일리 메일이 영국의 대중지지만 이 마이크 키건 기자는 이런 경영 문제, 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탑티어 기자고 실제로 맨유의 인수권에 대해서 가장 밀도 있게 취재를 해왔던 기자인데, 이 기자 역시 같은 날 브레이킹 긴급 뉴스라고 하면서 맨유가 이제 최종 이제 협의를 위한 대상자를 선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톰 맥도먼, 또 다른 영국 기자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측에서도 이게 길게 이어져 오긴 했지만 애초에 알았다, 처음 이제 인수 협상을 했던 그 연초부터 6월에 가야 시즌이 끝나고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야 이게 결론이 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언론 플레이도 있었고 많은 뭐 곡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획대로,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맨유가 카타르에 선에 넘어가는 것이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맨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 클럽 중에 거의 뭐 선도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 맨유의 미국 증시 주가가 이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16.74%나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소문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만 유력한 정보라는 것이 이미 주식시장에도 퍼졌다라는 거예요. 즉 맨유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서 지금까지의 불안정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인수 금액으로 예상되는 것이 뭐 59억 파운드, 6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9조 이상,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맨유의 부채도 탕감을 하고 맨유의 올드 트라포드 뭐 경기장이라든지 뭐 훈련장 시설도 다 개발을 하고 최신식 구단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또 선수단 영입에도 투자가 들어가니까 지난 2022-2023 시즌에도 테나 감독이 팀을 잘 이끌면서 큰 선수 영입 없이도 성과를 냈잖아요. 여기에 선수 영입까지 이루어지고 인프라까지 좋아진다면 구단의 성적도 올라가고 상업적인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맨유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성공을 했고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했고 FA컵 준우승, 또 프리미어리그 3위니까 이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닦일 경우에는 퍼거슨 감독 시대처럼 맨유도 이제 맨시티를 따라잡으면서 프리미어리그를 선도하는 구단으로, 또 금전적인 문제 없이 계속해서 좋은 선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맨유 구단 인수가 정리가 될 경우에는 이적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제는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일 마티노라든지 뭐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라든지 이탈리아의 언론들은 김민재 선수가 이미 맨유와 합의를 거의 맺었다, 맨유가 거의 데려간다 이렇게 보도해왔지만 영국 기자들은 조금은 한 걸음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맨유가 그럴 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해리 맥과이어의 정리도
필요했거든요. 사실 뭐 이것은 FFP를 준수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인수할 경우에는 FFP 규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새로운 자본이 들어왔고 투자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주지만 지난 시즌을 기반으로 한 또 FFP가 적용되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완전히 프리하게 다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단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선수단의 규모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인데 일단 해리 맥과이어가 나가야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벤 제이콥스 기자 역시 정통한 기자죠. 해리 맥과이어가 결국에는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매체에서 맥과이어가 남겠다라고 또 이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전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테나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서 맥과이어도 수긍하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그 얘기인즉슨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제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영국의 이제 최대 매체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 소식을 최근에 계속해서 알리고 있어요. 특히 세스 기자가 주도적으로 이제 맨유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관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김민재 선수 측에다가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바이아웃 발동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세부 개인 조건들을 논의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탈리아 쪽 기자들은 세부 조건까지 논의가 됐고 거의 합의 단계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돈을 실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제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인수하는 동시에 그 자금력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맨유가 김민재 선수만 영입하고 끝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스트라이커 영입인데 일단은 이제 맨유가 엄청난 돈을 얻게 됐기 때문에 케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길이 다시 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네오스, 렛클리프가 인수할 경우에는 글레이저 가문이 지분도 유지하고 부채도 거의 탕감하기 어려운 현재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카타르 자본이 인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고 투자 여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이 스카이 스포츠의 세스 기자가 맨유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린 그 트위터 글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영입을 원한다고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안 될 경우 모나코 수비수인 악셀 디사시도 이제 후보군에 두고 있다. 디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맨유에 오고 싶어 한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안 될 경우의 대안인데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역시 해리 케인 선수를 가장 원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아틀란타의 라스무스 회이룬을 데려오려고 한다. 이런 보도들을 했는데 이 보도들은 사실 이제 카타르의 인수가 유력해지기 직전의 보도예요. 즉 이제는 이 옵션인 디사시나 회이룬으로 갈 필요가 없다. 케인, 김민재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고 디애슬레틱의 탑티어죠.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같은 경우에는 퍼디난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5에 출연을 해서 케인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열려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 라이벌 팀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완강하지만 그래도 맨유가 만약 정말 좋은 조건의 이적료를 제시한다면 거기도 이제 닫혀있지 않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즉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을 지를 돈 그리고 케인 선수를 설득하기 위한 즉 토트넘의 케인 이적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자금까지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은 분명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비 회장 같은 경우에 돈을 좀 덜 받더라도 리그 내에서 당장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맨유보다는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유도 사실 케인이 아니라 지금 음바페 혹은 다른 선수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벤제이코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가 그렇다고 오버페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돈을 펑펑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것인데요. 예산적으로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급진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첼시와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이슨 마운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데 첼시가 뭐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유스 출신 선수라는 점에서 리그 내 라이벌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맨유는 한 5천만 파운드 정도에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첼시는 거의 뭐 7,500만 파운드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맨유는 그 금액을 맞춰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생각한 돈에 못 데려온다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카타르 자본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마운트 영입에 오버페이는 없다. 그저 케인 영입을 추진해보고 김민재 선수를 빠르게 내쫓는 정도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스포츠의 세스 기자 역시 마운트에 대해서 너무 돈이 클 경우에는 크게 데려오지 않고 다른 선수로 선회해야 한다. 오히려 잠재력이 크고 지금 잘해왔던 브라이튼의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라고 선회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가 시즌 막판에 좀 부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잖아요. 결국엔 골키퍼 포지션에도 보강이 이루어질 텐데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공신력 높은 기자죠. 맨로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 혹은 AC밀란의 마이크 매냥 같은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 이유는 맨로 기자가 첼시 담당 기자인데 이 두 골키퍼가 첼시의 영입 리스트에 있던 선수들이거든요. 맨유가 이제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첼시가 경쟁에 직면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첼시도 자금력이 있지만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쟁에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스카이 스포츠의 맨유 이적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세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데헤아의 부진으로 인해서 포르투의 포르투갈 대표 골키퍼인 디오고 코스타 혹은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를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라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맨유가 오랫동안 노리기도 했었고 특히 테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후방 빌드업 문제 때문에라도 유력한 옵션으로 좀 거론이
왔어요. 다만 라야 선수가 이제 최근에는 토트넘과 개인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요리스가 팀을 떠나고 라야가 토트넘의 넘버원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맨유가 이제 카타르 자본의 인수가 되지 못한다면 골키퍼까지 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뒤로 좀 밀려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데헤아가 완전히 못하는 골키퍼는 아니고 특히 선방 능력이 좋고 맨유에서 오랫동안 뛰어왔던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포지션들을 영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골키퍼였는데 카타르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골키퍼 포지션에도 돈을 쓸 수 있게 됐다. 즉 토트넘이 넘버원으로 노리던 라야가 맨유로 갈 가능성도 생겼다. 케인도 맨유에 내주고 라야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음바페 선수가 파리에게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부분에 그 협의를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다. 즉 음바페가 파리 측에 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파리가 올여름에 음바페를 팔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여름에 FA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올여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보내게 되느냐?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팀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뿐이다. 그래서 맨체스터 지역신문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셰이크 자심이 이제 맨유를 인수할 경우에는 뭐 같은 카타르 쪽의 자본이긴 하지만 결국에 운영 주체는 다르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음바페를 맨유로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과정 속에 또 공시전 높은 기자들의 보도를 보니까 음바페가 이제 파리로 데려오고 싶어했던 함께 뛰고 싶어했던 란달 콜로 무아니와 함께 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파리가 요 선수를 영입을 못해주는 상황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맨유가 이 콜로 무아니 영입을 주시하고 있고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아니와 음바페가 함께 맨유에서 뛰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음바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정리해서 올렸고 또 프랑스 매체 레키프나 RMC 스포르나 굉장히 많은 유력한 매체들에서 따다당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음바페가 파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면서 양측의 사이가 경색됐고 굉장히 이제 구단도 분노를 했다. 파리는 음바페 이런 행동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면서 파리는 결코 음바페를 공짜로 내주진 않을 것이다. 즉 올 여름에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레키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면서 파리 측에서 이제 음바페에 대해서 이제 이적을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RMC 스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 하는 건 좋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왜냐? 여름 이적 시장이 지나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라면 다시 한번 협상의 여지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즉 올 여름에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RMC 스포르트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가 이런 사실을 구단에 먼저 유출하고 또 얘기도 없이 올 여름 이적 시장이 막 시작된 시점에 알린 것은 무례하다.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팔겠다. 다만 싸게는 못 준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즈에서까지 보도를 했어요. 음바페 이적료로 파리가 원하는 금액은 1억 8,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무려 2,557억 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팀, 꾸준히 이제 지켜봐왔던 음바페 영입을 추진해왔던 레알 마드리드나 또 이번에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맨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음바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선언을 한 배경에는 결국 벤제마 선수가 갑자기 사우디로 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반드시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요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어찌됐거나 음바페가 올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은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케인을 영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금 케인이 맨유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토트넘에서 버티고 버텨도 결국에는 FA 이적료 없이 케인을 내년 여름에 풀어주는 것은 구단 운영상 앞으로 리빌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상 손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음바페가 레알로 가고 케인이 맨유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도 나온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리오넬 메시를 잃게 됐어요. 계약이 만료가 됐고 재계약을 실패를 하면서 리오넬 메시가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로 가게 됐고 여기에 음바페까지 떠나게 되니까 공격 라인을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를 일단 메시의 후계자로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로 낙점했다라는 보도들이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얘기인데요. 다만 흥미로운 것은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그렇고 또 바스크 지역의 유력 매체인 빌바오 이리아도 그렇고 맨유가 이강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드 포지션에 마운트 영입도 너무 비싸서 안 되고 만약에 카이세도까지도 너무 비싸서 안 된다면 왜냐면 아무리 카타르 자본이 들어와도 케인을 영입을 추진할 경우 많은 돈이 들고 여기에 수비 라인에 김민재 영입에도 많은 돈이 들고 골키퍼 라인까지 돈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미드필드들이 또 비싸기 때문에 FFP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유예를 해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르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전급의 큰 돈을 쓰기보다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아시아 마케팅도 가능한 그리고 라리가에서 이미 최상급의 활약을 펼쳤음에도 바이아웃이 스페인의 일부 매체에서 주장하는 2,500만인 유로일 경우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강인 선수가 맨유로 갈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고 맨유가 이번 카타르의 임수를 통해서 그런 자금들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적 루머들을 기반으로 보자면 일단 맨유는 최전방에 진짜 9번형 선수가 없어요. 마시알이 있긴 한데 부상도 많고 이 선수가 스코어러 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아니가 오고 또 음바페가 와서 무아니 음바페가 이제 음바페가 왼쪽에 가서 함께
짧게 뛰거나 혹은 이제 은바페가 최전방에서 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영입이 될 수 있고, 이강인 선수가 올 경우에는 이 선의 모든 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브루노라든지 또 중앙 미드필더로 에릭센의 자리까지 맡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은 스트라이커 케인, 미드필더 마운트, 센터백 김민재, 그 골키퍼는 라야나 메냥일 수 있는데, 이제 케인 선수가 여의치 않는다면 이제 은바페 쪽으로도 움직여볼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협의 상황이나 선수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은바페가 기본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케인이 맨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케인이 온다면 또 맨유 입장에서는 무한히를 꼭 데려와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케인이 최전방에 있을 경우 왼쪽 측면 공격수로는 레시포드나 가르나초가 있고, 오른쪽은 사실 안토니와 산초가 있어요. 다만 이제 산초의 매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가 올 여름 이 카타르 자본의 인수가 결국엔 확정이 될지, 그리고 확정이 된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하게 될지. 우선 김민재 선수는 맨유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과연 케인의 운명, 은바페의 운명, 이강인 선수의 행선지는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유럽 현지의 공신력 높은 보도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는 독점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적 시장의 최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